슬럼프를 겪고 힘들어하고 멘탈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별을 하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딱 미루기 학습이 하시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더 프레셔를 가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식으로 뭔가 더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이별을 극복하려고 하시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됩니다. 멘탈만 더 박살나고요. 재회도 안 되세요. 자, 그러면은 권태기, 슬럼프라고 얘기하는 이 미루기 학습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미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고갈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더 책임감을 더해주고 뭔가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악의 행동이 되고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얘가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두더니 얘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로기 상태라고, 번아웃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친구한테 무엇인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라고 우리가 권하는 게 맞겠습니까? 휴가를 갔다 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휴가를 갔다 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 목표를 설정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일은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 시간 해야 하는 적어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학창시절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잖아요. 그럼 시험기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시험기간 딱 되면 제가 처음 했던 일이 책상 정리예요. 하루 종일 책상 정리만 합니다. 책상을 일단 깨끗이 닦고 공부할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던 서랍 정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시험기간 다 되고 또 그냥 기본 실력으로 시험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대신에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던 게 408화예요. 8화에서 보시면 슬럼프를 겪고 힘들어하고 멘탈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별을 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미루기 학습이 하시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더 프레셔를 가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식으로 뭔가 더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이별을 극복하려고 하시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됩니다. 멘탈만 더 박살나고요. 재회도 안 되세요. 이별하시고 나서 하시는 제일 대표적인 행동이 헬스장 등록해서 PT 끊는 거, 자기 개발하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멘탈 회복도 안 되고요. 에너지만 더 고갈되고 멘탈만 더 나가요.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휴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리죠. 목표를 세우고 쉬라고 얘기해드립니다. 하루에 2시간씩 목표를 세우고 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미루기 학습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꼭 받아 적어 보세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이나 남들의 훈계를 피하려 들지 말고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럼 애처럼 받아들이는 건 뭘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애처럼 받아들이는 게 뭔지를 알면 어른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처럼 받아들이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엄마야 애들한테 얘야 청소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 엄마 나 청소하기 싫어, 나 청소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랑 싸우고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들 애들이 왜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를 내고서 감정적으로 행동할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애들은 어른들처럼 이성적이지 못해서 감정적이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과 다른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아래에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한테 대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어른처럼 살아갈 수 있고 보호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행동하게 되면 엄마가 청소하래. 아 청소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괴롭혀. 그러면 나는 출가를 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는 누구의 도우나 도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마랑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감정적으로 구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뭐 늘상 이야기해드리는 거죠. 자기 비판만큼 나쁜 행동은 없습니다. 세 번째, 남들의 비판을 조용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어른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어른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고해야 될 건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비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들어보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버리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너무 상대방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비난하고 불평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다섯 번째,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화씨의 벽이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완벽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근원이 화씨의 벽이라는 겁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완벽이 뭐냐면 완벽할 완자에다가 옥벽자예요. 옥구슬 할 때 옥 알죠? 그 옥벽자입니다. 완벽이라는 건 티끌이 하나도 없는 옥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전설에 나오는 화씨의 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전설에만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의 티라는 속담도 아시죠?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 하나도 없는 옥을 화씨의 벽이라고 하는데 완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엔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상대방과 약속 시간에 어기게 되고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 약속을 지켜주는 일이지 너무 노력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인데 일을 시켜. 근데 걔가 일을 잘하긴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럼 걔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 걔는 그 대신 완벽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해줘.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얘기를 하고 70%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명 더 써서 일을 완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약속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 뭐 열심히만 한다라고 해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해보시면요, 인정받고 승진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랑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실망시키더라도 약속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 다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를 위해서 변명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변명하는 일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다른 누구를 위해서 변명하는 일은 더 안 좋은 일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막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진짜 안 좋은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친구가 위기에 빠진 것 같아서 도와줘. 되게 좋은 행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자력으로 이겨내서 극복하게 돼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도와줘 버릇하면 그 사람은 자력을 가지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가 자꾸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스스로 일을 못하잖아. 도와줄 때는 고마워. 하지만 너가 자꾸 도와주니까 내가 스스로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은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때는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엔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늘상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무엇이든 여러분이 선택한 일을 긍정적인 태도로 해야 된다. 이건 푸념하기 악습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태도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을 긍정적인 태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왕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해야 되는 그 직장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도 아닌데 맨날 투덜대면서 나는 뭐 연애할 시간이 없어, 나는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연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자친구, 여러분들이 선택한 남자친구를 긍정적인 태도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잘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선택했나, 괜히 얘랑 사귀는 건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메타프레임에 나와 있는 대로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결과만 있을 뿐이죠. 마지막, 만약에 미루기 시작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자. 거짓말이나 변명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미룬다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자기가 미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컨트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 요즘에 내가 자기 컨트롤에 실패한 것 같네. 나는 이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굳이 내가 자기 컨트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가식적으로 속이고 행동을 한다면 나중에 여자친구 입장에선 화가 나게 되겠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목표들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약속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점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통제는 자기 자신과 남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미루기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